이재명 정부의 전세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재명 정부에서의 전세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전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전세시장의 연관성. 먼저 이재명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세금 중심의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감 통전세 예방 및 세입자 보호 강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전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매매 가격 안정에 기여하여 전세 가격의 급등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예방과 세입자 보호 강화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시장의 흐름과 주요 변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025년 이후 전세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부담 가능한 분양,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을 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세 시장의 공급 부족을 일부 해소하여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변수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 3법과 같은 기존 임대차 관련 법규의 개정 여부입니다. 만약 계약갱신 보장 횟수 확대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과 같은 논의가 재점화된다면 시장에 혼란을 주거나 전세 매물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전세대출 규제의 변화입니다. 참여연대 등에서는 전세가율 상한제 적용, 전세대출의 단계적 축소 보증금의 60% 이내 제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전세자금 대출, 차주 DSR 적용 등을 제안하고 있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전세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임대인의 반환 능력을 평가하는 집주인 신용평가 도입도 논의되고 있어 전세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금리 인하 기조가 본격화되면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 전세 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전세시장의 장단점 및 현명한 대응 전략.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세시장의 장단점과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장점은 세입자 보호 강화입니다.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구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보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급 확대를 통한 중장기적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단기적인 전세 매물 불확실성과 대출 규제 변화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임대차법 관련 논의나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일시적인 전세 매물 감소나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의 전세 시장은 세입자 보호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장기적 안정화라는 큰 틀 속에서 단기적인 정책 변화의 불확실성이 공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명한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특히 전세 사기 예방 대책과 임대차 관련 법규 개정 논의를 주시해야 합니다. 둘째, 전세 계약 시에는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전세 가율, 임대인의 신용도, 선순위 채권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의 대출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십시오. 금리 변동성 및 대출 규제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연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의 전세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